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로라 제이님, 그냥 무시해요! 라고 하세요. 아이, 저도 그러려고 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네요. 자, 두 번째 주제는 검찰 얘기입니다. 오늘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검사장들 7명이 날아갔어요. 현직 검사장인데, 이 검사장들이 전부 다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이 됩니다.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되자마자 상당수는 사표를 쫙 내버렸어. 내일 모레 뭐 계속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다 사표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12월에 검찰 인사가 한 번 있었죠. 그때도 검사장 4명 정도가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 정유미 검사, 창원지검장으로 했던 정유미 검사, 이번에 고검으로 강등이 됐죠. 검사장인데 고검 검사, 그러니까 부장검사나 차장검사급으로 발령이 된 거야. 엄청 열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소송 내고 생쇼를 했잖아요. 그게 언제다?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월이야? 아니, 한 달 만에 또 인사야? 한 달 전에 인사를 했는데 또 한다고? 야, 다음 달에 또 검사들의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다음 달에 또 물갈이가 있을 것이다. 대대적인 청산이 있을 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자, 그러자 검찰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지금 이프로스가 난리가 났을 건데 이프로스는 조용해요. 왜?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는 순간 다음 차례는 지가 될 것 같거든. 지금까지 이프로스를 통해서 난리 칠 때 어떻게 보자면 선봉장 역할을 했던 친윤 정치검사들이 1차로 한번 잘려나갔고 1차로 잘려나간 사람 외에 친윤이라고 하기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꽤 힘있는 검사들 이번에 또 싹 다 날아간 거야.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들 이프로스에 글을 올릴 수 있겠어? 못 올리는 거예요. 조용합니다. 하지만 검찰청 내부 지금 들끓고 난리가 났어. 야, 우리 이번에 정성호한테 당했다. 정성호한테 당했다. 자, 지금 이렇게 정성호의 희생양 됐다라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만 이 정확한 내용은 그거예요. 희생양이 됐다가 아니라 정성호한테 당했다 합니다. 정성호에게 당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검찰 내부가 현재 지금 부글부글 끓는 이유가 이겁니다. 정성호한테 당했다 이거야. 도대체 왜? 뭔데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야, 정성호 장관 매번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민주시민들로부터 엄청 욕을 먹고 있었는데 정성호 항상 이렇습니다. 득점 막 해놓고 또 왕창 실점하고 득점했는데 실점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이번 거는 득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습니다. 왜? 자, 이 기사 오늘 보셨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오늘 일선 검사장 7명이 싹 다 바뀝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개혁에 반발해왔던 대장동 수사 결과, 항소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반발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 오늘로 다 잘려나갔습니다. 지난 12월에 한번 날아갔는데 이번에 또 싹 날아가면서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박현준 서울 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 등이 싹 날아갔어요. 장동철 형사부장, 김영석 마조부장, 최영하 과수부장 등도 날아갑니다. 이들은 말이야 이재명 정부에서 중용하겠다고 과거 윤석열 밑에서 잘 먹고 잘 산 친윤 검사지만 그래도 이재명 정부에서
한 번쯤은 기회를 주겠다라고 해서 승진해주고 좋은 자리도 주고 했는데 이것들이 배신을 때린 거지.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래요. 적어도 한 번은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네가 내 말 들을 거야 말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검사들은 자신들이 목이 날아갈 거를 이재명이 살려줬는데 그에 대한 고마움은 모르고 또 반발을 한 겁니다. 대장동 사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강백신이니 뭐 이런 사람들 주도하에 아주 생 난리도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얘네들 이번에 싹 다 날아갑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착착착착 다 날아가 버렸죠. 자, 오늘 이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가 상당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지난 11월에 검사장 인사에서 대거 자천성 인사가 있었단 말이야. 당시 정유미 검사가 검사장에서 부장검사급으로 강등이 되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나머지는 싹 그냥 사표를 내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반발성 인사 성명, 이때가 뭐였냐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항소 포기를 했다 해가지고 검사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그 대검 차장한테 뭐 해명하라고 몰려가서 뭐 데모하고 했던 그런 검사들, 이런 검사들이 이때 싹 날아간 거야. 근데 그때 안 날아갔던 사람이 이번에 또 날아간 거예요. 한 달 만에. 이게 지난 12월 22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1월 22일이네요. 딱 한 달 만에 인사를 나눠서 내면서 다 날려버린 거야. 지난달에 그 주동자들을 중심으로 날렸다면 이번 달에는 약간 덜 주동자들, 얘네들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였으면 여기는 이번에 날아간 사람들은 그냥 부하 내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날아간 거예요.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뭔 얘기를 하느냐? 이거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일이 있었어? 또 인사가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밀 타격 당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번에 인사 내용을 보면요, 이 반발한 검사들 중에서 정말 촘촘하게 뽑아낸 거야. 지난번에 정말 핵심 주동자들을 뽑아냈다면 이번에는 좀 적극 가담자들을 솎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하 내동한 사람들은 이번에도 살아났어. 하지만 주동자는 지난번에 한 달 전 인사에서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동자는 아니지만 적극 가담자들도 이번에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정밀 타격이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이 대장동 때문에 반발했던 검사장 7명이 좌천당한 겁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재밌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거 인적 청산이 시작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에서 검사들에 대해서 인적 청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검사들한테 한 번쯤 더 기회를 준 걸 수도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임은정 검사는 검찰 개혁에 오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오적들한테 정성호 장관이 뭐 포위당해 있다 이렇게 이제 아주 격렬한 그 글을 올리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오적들을 비롯한 정치검사, 친윤검사들이 날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현직 검사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분은 차장급인데 이분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번 인사로 검찰에서의 인적 청산이 시작됐다. 그동안 친윤, 정치검사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좀 출세하려고 사건 이상하게 처리했던 사람들, 표현이 그래요. 출세하려고 승진 좀 해보겠다고 사건 좀 제대로 똑바로 처리 안 했던 사람들 이번에 다 날라갔다.
아마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봐주고 개과천선할 그 여지가 있는지 지켜봤는데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걷어차버렸다. 그러니 어떻게 한다? 야, 다 날려! 이렇게 된 거란 거죠. 인적 청산이 시작된 거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달에 인사한 거, 그러니까 정유미 검사를 비롯한 그 주요 검사들을 날린 거, 요거는 말 그대로 대장동 이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 이 반발한 검사들, 이른바 검난을 일으킨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였는데 이번 인사는 차원이 좀 다르더라. 어떻게 다르냐? 이번에 이 목이 날아간 사람들, 이 당시 항의 성명에 가담하기는 했지만 아유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번에 다 날아갔더라. 그건 뭘 의미한다? 아, 검찰 내에서 검찰개혁에 반대할 만한 사람들, 그런 싹수가 보이는 자들은 다 자른 거다. 공소청, 중수청 분리를 앞두고 있는 검찰, 그리고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 검찰, 이 중에서 이상한 소리를 할 만한 놈들, 검찰개혁의 결과물을 놓고 또 괜히 좀 이상하게 굴 수 있는 놈들, 혹은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의 허점을 찾아서 악용을 할 만한 놈들, 요런 놈들 이번에 싹 다 정리를 한 거다. 즉 검찰 내부에서 개혁에 반대하는 적폐 세력들이 싹 날아간 거다. 그러니 이걸 인적 청산이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적 청산.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전해드린 얘기는 이 현직 검사의 말을 제가 약간 각색을 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 검사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적폐 세력 이런 말 안 썼어요. 친윤이라는 말 안 썼습니다. 윤석열 쪽에 가까웠던 사람들이라거나 또는 뭐 사건 처리 이상하게 한 사람들이라거나 뭐 민주당 쪽에서 볼 때 적폐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조금 완곡하게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뭐 그런 표현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표현을 살짝 바꿨습니다. 자, 그 점은 약간 염두에 두시고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번에 진행된 인사는 사실상 남아있는 세력들, 남아있는 반대 세력들, 검찰 내에서 검찰 개혁에 반대할 만한 그런 싹수가 보이는 사람들은 싹 다 날린 거다. 그러니까 이걸 인적 청산이라고 밖에 달리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한테 상당히 많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에요. 성남시에서 시민운동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때도 성남시 공무원들 중에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 엄청 괴롭혔던 성남시 공무원이 있었어. 근데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이 시장이 된 거야.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겠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줍니다. 임무를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잘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승진 발령을 냅니다. 이 이후에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검찰들한테 똑같은 방식을 썼어요. 처음부터 싹 자른 게 아니라 기회를 한 번씩 더 준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기회를 걷어찬 거지. 지들한테 기회를 준 줄은 모르고 야, 이재명이 우리를 여전히 무서워해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날뛰다가 이번에 싹 정리당한 거죠. 그래서 인적 청산이 된 거다. 자, 오늘 그래서 인사 이후에 대폭 줄사표가 나왔다고 해요. 다 나간 거야. 지들이 볼 때도 아유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나가자. 있어봤자 뭐 욕만 먹겠고 모욕만 당할 거고 뭐 어쨌거나 검찰청 없어지는 거고 야 지금 나가자 라고 해서 싹 나갑니다. 이게 인적 청산이지 달리 인적 청산이겠어? 강제로 내보내거나 강제로 안 나가면은 알아서 나가게 하거나 안 나가면 강제로 내보내거나 이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인적 청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더 있어요. 있는 놈들을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검사장들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정치 검사들이 얼마나 뿌리가 깊으냐면은 이미 나가서 퇴직해 있는 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부장급, 부장급, 부부장급까지 라인이 다 있어요. 얘네들까지 발본 세곤하지 않는 이상 또 이런 놈들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날아간 거는 어디까지나 검사장급이야. 고위직만 날아간 거야. 그럼 밑에는 어떻게 하냐고? 자, 주요 부장검사에 대해서 외부 공모가 시작됩니다. 주요 부장검사, 부장검사들이 맡는 직책 또는 차장검사가 맡는 직책이 있겠죠. 보통 보면은 대검에는 과장급, 법무부 과장급, 그리고 각 그 지방검찰청의 부장급 뭐 이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또 뭐 내부 외부 다 마찬가지인데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기로 합니다. 공모직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기존에 떵떵거리고 잘 살던 놈들, 기존에 자기들끼리 주요 보직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른바 귀족 검사층을 만들었던 애들이 싹 날아가는 거지. 걔들이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떡고물이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검사장, 법무부 인권조사국장,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대검 정보통신과장, 법과학분석과장, DNA 분석과장, 디지털수사과장,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감찰 1, 2, 3과장. 이거 정말 승진이 보장된 자리였거든. 승진이 보장된 주요 직위예요. 근데 이들을 전부 다 공모를 하는 거야. 외부 공모도 되고 내부 공모도 돼요. 하여튼 그런 공모를 하는 거야. 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장, 범죄수익 환수부장, 이게 다 뭐냐? 이 중에 몇 개는요, 한동훈이가 한 것도 있어요. 형사법제과장, 뭐 이런 거는 한동훈이가 했던 거야. 자, 어떻습니까? 주요 직위를 이제 전부 다 공모로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정치검사들, 친윤검사들, 지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고 후배들 키우고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누구한테 넘겨주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인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역시 인적 청산의 일원인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조용하지만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약간 좀 지지부진하던 검찰개혁, 특히 인적 청산이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지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사실은 보안수사권 때문입니다. 보안수사권 나발이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검찰에서는 보안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두고 막 지금 열심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죠. 자기들이 꼭 보안수사권을 가져야 되는 이유, 보안수사권이 있어야지 국민들의 뭐 인권을 보장하고 막 이렇게 떠버리고 있어.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아주 강력한 반박이 나옵니다. 뭐냐? 야, 니들 보안수사는 무슨 보안수사야. 니들이 수사를 똑바로 했어야지 보안수사를 하지. 니들 경찰들보다 수사 못하잖아. 아니, 경찰들이 멀쩡하게 잘 올린 수사 니들이 뒤집고 그러잖아.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보세요. 원래 경찰 단계에서 김건희가 포착이 됐고 김건희 수사를 하려고 그랬어. 니들 누가 막아? 검찰이 막았다고. 그런데 무슨 보안수사야. 니들이 수사를 망치고 있는데 무슨 니들한테 보안수사를 달라 그래? 그딴 거 요구하기 전에 그 도이치모터스 이상하게 수사한 놈들, 김건희 수사 이상하게 한 놈들 그거 싹 다 없애. 이재명한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온갖 조작질하는 검사 다 내보내. 인적 청산이 없는 검찰개혁은 공연물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요, 정성호 장관한테 아주 아픈 얘기들입니다. 정성호 장관이 사실 뭐 지금 뭐 거의 뭐 검찰 편을 들다시피 하잖아요. 그죠? 뭐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뭐 다르다니 어째느니 그잖아요. 그랬는데
이재명 정부에서의 검찰이 과거 정부와 다르려면 기본적으로 인적 청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적 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윤 정치 검사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심지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달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 윤석열이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다르긴 뭐가 달라? 그죠? 친윤 검사, 정치 검사들이 그대로 남아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보안 수사권까지 인정해 주는 거 그거 개혁 안 하겠다는 거다. 이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 정성호 장관이 할 말이 없는 거야. 보안 수사권이 꼭 필요하다. 이거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러고 하면 된다. 라고 주장하지만 친윤 정치 검사들은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놔도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꼬투리를 잡아서 나쁜 짓을 할 거란 말이야.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우리 많이 당했잖아. 근데 얘들 상대 남겨둔 이들이 그대로 있는데 보안수사권 말도 안 된다. 정성호 장관으로서는 할 말이 없지. 제도는 당연히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고 악용될 소지를 최대한 없애야 돼요. 하지만 기존에 나쁜 짓을 하고 살아왔던 놈들, 그런 놈들은 공직에서 배제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놓아 보세요. 악용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자, 이 한 놈을 못 견딥니다. 못 이깁니다. 작정하고 악용하려고 하는 놈도 있죠. 이런 놈들은요. 100명, 1000명이 덤벼들어서 막아도 방법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도 개혁과 함께 정말 중요한 거, 제도 개혁 당연히 해야 되지만 뭐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인적 청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성호 장관이 이 부분에서 정말 뼈 아팠을 거예요. 계속 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 역시도 맨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성호 장관 딴소리 하지 말고 인적 청산부터 해라 이거야. 보안수사권 이 얘기를 하려면은 정치 검사들, 친윤 검사들 싹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얘기해라.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이번에 뭐 한 겁니까? 인적 청산을 한 겁니다. 정성호는요, 기본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존속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보안 수사권을 존속시키려고 하면은 반발이 엄청나죠. 지금 벌써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성호 물러나라는 소리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죠. 정성호랑 봉욱 나가라! 니들이 개혁을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빗발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정성호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야? 좋아. 그러면은 인적 청산을 할게.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조금 봐주면 안 될까? 요런 승부수를 거는 겁니다. 정성호 장관은 승부수예요. 이 상황에서 정성호가 이런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성호는 정말 입지가 상당히 곤란해질 겁니다. 다음 총선 때 이 사람 출마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되면은 완전히 정성호 완전히 지금 수박이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고 있잖아. 왜 그렇겠어요? 개혁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이죠. 개혁의 핵심은 제도의 변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적 청산인데 인적 청산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검찰한테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정성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야? 이 사람의 원래 생각이 보안수사권은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남기려고 보니까 뭐는 해야 되겠다? 그래, 검사들 잘라야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번에 인사가 쫙 나온 거야. 그래서 쫙 날린 거예요. 보안수사권을 존속시키고 싶은데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 당 내에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이 반발을 죽이는 길은 인적 청산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성호 장관 요즘에 얼마나 조롱을 많이 당했어요. 그죠? 이 정성호 장관이 얼마 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그 국회의원들 앞에다 놓고 그런 말을 하죠. 이거 내가 검찰개혁 5적에 둘러싸여가지고 완전히 검찰 편이 된 것처럼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쇼츠로 해서 멀리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감찰은 다르다라고 또 항변도 했죠. 둘 다 엄청난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참네. 이런
정성호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뭘까? 이 사람이 계속 법무부 장관을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될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인적 청산, 검사들 자르는 겁니다. 특히 검찰 내에서 반개혁 세력 싹 잘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검찰이 과거와 단절됐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자, 문제는 이런 상황을 검사들이 볼 때는 어이씨 열받는다는 거지. 아이, 정성호가 우리 편 좀 들어주는가 했더니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검사들 입장에서는 아이씨 당했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검사들 얘기들 중에는 재밌는 부분도 나옵니다. 정성호야 원래 민주당 국회의원이니까 그렇다 치고 봉욱, 야 이번에 봉욱한테 실망했다 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정성호가 검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 정치 검사들에 대한 대거 숙청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봉욱 민정수석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냐. 봉욱의 동의 없이 정성호의 인적 청산, 숙청이 가능했겠냐. 봉욱은 아마 보안 수사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인적 청산에 찬성한, 그러니까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뭐 요런 전략을 택한 것 같은데, 봉욱이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런데 당하는 정치 검사들 입장에서는 아이씨, 야 이 선배라고 하나 믿었더니 이 새끼도 우리를 배신하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야 봉욱한테 실망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약해보면 그래요. 저는 지금 진행되는 이 과정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서 무조건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혼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안 수사권은 반대합니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정성호 장관의 행보는 보안 수사권을 살려내기 위한 행보예요. 보안 수사권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 검사들 몇 명을 희생타로 날리라는 얘기거든. 그러니 무조건 박수 쳐줄 수도 없어요. 인적 청산을 한다는 거는 지지해야지.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검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야말로 정말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정성호 장관의 인적 청산 절차, 약간은 좀 약간 조금 우려가 좀 섞인 상태에서 지켜보고자 합니다.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박수를 못 쳐주겠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어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